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요소수 대란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거점 주유소 곳곳에 요소수 재고가 확보되었고 판매 가격도 낮아졌죠. 지난달 전국적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국제 분쟁과 얽힌 글로벌 공급망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 사례였습니다. 발단은 호주와 중공에서 비롯되었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해 4월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영국과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게 됩니다. 태평양으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였는데요. 당연히 중국은 크게 반발했고 보복을 준비합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맞불을 놓는 선택을 했죠. 이로 인해 석탄 부족에 시달리던 중국은 급기야 요소수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수요의 80%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로 불똥이 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밉상짓을 하는 것도 어렵겠다 싶을 정도였죠.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의 공급망을 비판하는 의견은 기본이고 요소수 사태를 비웃거나 비꼬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국 내 생산을 통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며 결핍된 자존감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것도 저것도 한국보다 못하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자국이 더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아주 신이 난 모양새였는데요. 일본 언론들 역시 잔뜩 신이 나 한국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보도했고 일본 네티즌들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그들은 우물 속 개구리처럼 그들만의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우린 한국과 달라 문제가 없다던 일본에서 요소수 값이 10배 폭등하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않았어도 현 사태가 지금처럼 우습게 느껴지진 않았을 건데 나서서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스킬은 알아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후지산도 답답해서 속이 터지죠. 붐! 19일 일본 에너지 전문 매체 림 인터내셔널 등은 일본에서 지난 10월 중반부터 암모니아 수출을 규제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격감해 요소수 생산 부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자동차용 요소수 주요 공급업체인 이토츠 에네쿠스와 미쓰이 물산, 니폰 액탄, 니세이 산업과 신니 혼카세이 등이 12월 들어 출하 규제를 강화하며 공급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고 고갈을 불안하게 여긴 일본 내 수요자들이 재고 충족을 목적으로 판매점에 일제히 주문을 내면서 공급 가능 물량을 초과한 점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통상 매장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요소수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마노 뉴스에 따르면 리터당 200엔 정도로 판매된 자동차용 요소수는 12월 10일 기준 온라인상에서 리터당 1,500엔 정도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재 전문 판매 사이트인 모노타로는 이미 11월부터 구매 수량의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모노타로 관계자는 연말 성수기에 요소수 수요가 늘어나 수급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요소수난이 심각했던 11월 초만 하더라도 일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요소수는 에드블루 브랜드를 기준으로 10리터당 1,500엔에 정상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을 이용해 일본에서 직접 구매 방식으로 요소수를 사들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요소수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대형 물류 회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양대 택배회사인 야마토 운수와 사과와 급편은 현 단계에서 요소수 부족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죠. 그래서인지 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음에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되팔기 등의 움직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사에 의한 시적인 제재 조치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물류회사는 요소수 부족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쿄 아다치구에서 30대가량의 물류 트럭을 운영하는 이시야마 운송은 지난 14일 소속 운전수 전원에게 요소수를 보급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이 채워둘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화물량이 평소의 2배, 3배로 늘어나는 연말 성수기 동안 요소수 부족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 문제는 트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버스와 건설기계 등도 요소수 부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지난달 일본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보도하면서 한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원자재 수입에 의존해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긴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는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와 판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자국에도 요소수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 쪽이 팔리고도 남았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하지만 요소수 주 원료인 암모니아의 80%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그동안 요소수 대란의 안전지대로 분류됐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확보한 아모니아 96만 2,814톤 가운데 77%인 74만 3,231톤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일본은 4개 회사는 91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죠. 암모니아 수입도 중국에 일절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대만 등 세계 나라로부터 연간 확보량의 일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요소수 대란의 안전지대로 분류된 또 하나의 이유는 디젤차의 비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승용차 288만 대 가운데 디젤차는 5.8%에 불과합니다. 버스와 트럭의 99%는 디젤차이지만 요소수를 사용하는 타입은 대부분 2010에서 2015년 생산된 디젤 트럭인 것으로 알려졌죠. 요소수 대란 조짐을 당혹스러워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요소수 부족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중국산 요소수 완제품에 의존하던 일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 최대 종합상사 이토추의 에너지 부문 자회사 이토추 NX의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많은 사업자가 가격이 싼 중국 제품을 사용했다며 중국 제품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서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흐름상 한국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일본은 생산을 하고 있어 괜찮다며 스고이 니뽕을 외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일본도 중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며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요소 생산 1위 미세이 화학이 10월부터 정기 점검을 위해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것도 요소수 부족 현상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에 온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자국의 상황을 좀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10배 이상 뛰어버린 요소수 가격 때문에 자국 생산에 자부심을 가지던 일본이 부랴부랴 수입을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이 훑고 지나간 곳들이 대부분이라 수입처를 알아보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 요소수 대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한국은 수입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현재 요소 물량도 7개월 이상의 재고량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일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네시아 공기업부와 향후 3년간 월 1만 톤의 산업용 요소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국내 산업용 요소 수입량은 연간 37만 톤인데요. 인도네시아로부터 매달 1만 톤씩 연간 총 12만 톤의 요소를 수입할 경우 국내 전체 소비량의 3분의 1가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요소 생산량과 경제 교류 성숙도,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꼽혀왔습니다. 15일에는 호주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요소수 사태 재발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러시아와 베트남도 요소수 부족 사태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생산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요소수 국내 전체 1일 생산량은 138만 리터로 소비량을 2배 이상 앞질렀죠. 일주일 전에 올림픽을 하라고 해도 해낼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함부로 무시했던 일본이 방심하다 큰 코 다친 상황, 팝콘 준비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